급등TV 빵야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고요. 오늘 지수를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오랜만에 코로나 테마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테마주들 중에 CGN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은 뉴 바이러스가 얼만큼 영향을 있을지 모르겠지만 차트적으로 그냥 기술적 반등이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테마가 그렇게 크진 않았던 부분도 있고, 코로나 테마에 대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신가요? 솔직히 제 주변에는 아직도 술 마시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냥 감기 같은, 독감 같은 유행성 질병으로서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사망자가 엄청나게 많이 확 나오지 않는 이상은 길어봐야 한 1, 2주 정도 반등이 나오고 다시 끝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비덴트 그리고 T사이언티픽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덴트는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요. 이번에 반응을 보여줬던 T사이언티픽이라는 종목 한번 알아보겠고요. 굉장히 업사이드가 전 높다고 생각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 조정을 받게 된다면 조정을 받는다면 매집도 비중 있다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 오른다, 다음 주에 당장 오른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밸류적으로서 마음에 들기 때문에 매력적이기 때문에 꼭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이 얘기를 꺼내기 전에 아시다시피 이번에 코인장이 오면서 두나무나 빗썸이 엄청난 순이익을 매출을 일으킨 것을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두나무 테마주로 우리기술투자나 하나투자증권이 올라갔고요. 그동안 빗썸 테마주로 비덴트가 엄청난 상승을 이뤄냈죠.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략 코로나 저점 대비 10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좀 겪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간에 수치가 찍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T사이언티픽 오늘 반응을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볼 것 같고요. 먼저 이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비덴트, T사이언티픽 같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이 자회사가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기업들의 예를 들면 업비트나 빗썸의 기업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업 가치가 나온 자료들을 본다면 이게 이제 이번에 하이브가 두나무에 투자를 하면서 지분 가치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한 것이 있는데 대략 두나무가 지금 벌고 있는 돈이 상반기에 1.8 그러니까 9월달까지 하는 이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한 1조 한 8천억 정도 벌었다고 합니다. 세금 내고 내고 하면은, 그리고 또 올해 대략 한 2조 넘게, 한 2조 5천억? 그 정도 벌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최근에 기업 가치를 20조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20조로. 왜냐, 하이브랑 지분 가치를 섞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조 정도를 보고 있고요. 세금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얼마큼 뜰지는 모르겠지만, 세금 많이 떼고 그래서 순이익이 대략 2조를 잡는다 했을 때, 20조의 밸류를 받는다. 그렇다면 대략 한 퍼 9에서 한 10 정도 나오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빗썸은 얼마를 벌었느냐라고 했을 때 뉴스로도 나왔겠죠. 뉴스로도 오늘 나왔습니다. 어디 있나요? 여기 나오네요. 1조 8천억이고 그리고 빗썸은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순이익이 7,600억 정도 찍혔습니다.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 부분이 안 나왔고 여기는 이제 순이익으로 나왔기 때문에 좀 동일한 비교를 하긴 힘들지만 대략 올해 5분기로 따진다면 이제 3개월치가 남았으니까요. 3개월을 팔면은 2,500억씩 분기당 2,500억씩 받았을 때는 대략 1조, 또 막판에 연말 11월 이때 엄청나게 코인 거래가 위믹스가 올라가면서 엄청 올랐던 걸 보면 1조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대략 똑같은 펄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한 10조 정도 받을 수 있겠고요. 2등이고 그러니까 30% 정도 할인한다 치면 한 7조 정도는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빗썸의 지분을 들고 있는 비덴트나 T사이언티픽에 대한 가치가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뭐 여기서 보면 이게 비덴트가 빗썸 홀딩스랑 빗썸 코리아를 들고 있고, 얘네들이 이제 이 정도의 순이익을 7,684억을 뽑았다,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뭐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빗썸 홀딩스는 빗썸 코리아를 들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빗썸 코리아가 실질적인 사업 회사인데, 빗썸 코리아의 지분을 누가 들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비덴트가 10% 들고 있고, 옴니텔 현재 T사이언티픽이라는 종목이 8% 들고 있습니다. 비덴트는 빗썸 홀딩스의 지분도 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분율은 대략 한 35% 정도 볼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수치적으로 보여드리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대략 이런 식으로 차트가 누군가가 이제 그림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냥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덴트가 빗썸 홀딩스 34%를 들고 있고, 또 빗썸 코리아 10% 들고 있고, 옴니텔이 8% 들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빗썸 코리아에는 빗썸 홀딩스, 비덴트, 옴니텔 이렇게 뭐 기타 주주 빼고 이렇게 들고 있다라고 알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계산이 간단해지는 거죠. 비덴트가 대략 35%의 지분을 들고 있다. 그런데 10조 기준으로 한다. 10조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대략 뭐 3조 5천억까지도 10조 기준일 때 10조 기준일 때 한 3조 5천억까지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70% 잡는다 치면은 뭐 그것보다 적겠고요. 그런 것을 했을 때 뭐 대략 뭐 업사이드가 뭐 3조 5천억 받으면은 이게 뭐 풀로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뭐 대략 한 130%, 지금이 대략 한 시총 1.5조입니다. 1.5조면 여기서 2배 정도 더 오를 수 있는 폭이 있겠고요. 또 뭐 제일 안 좋은 식으로 뭐 30% 할인해서 뭐 7조 정도의 밸류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뭐 대략 업사이드는 한 50%, 60% 정도 남겠죠. 그런데 반해서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T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는 대략 8% 보유 중입니다. 10조 기준으로 한 8천억 정도의 지분 가치가 있는 거겠고요. 8천억 정도의 지분 가치를 봤을 때 우리가 T사이언티픽이 오늘 상승을 해서 2,350억 정도의 시총입니다. 그렇다면 대략 한 2배 반 정도 오를 수 있는, 최대로 많이 오르면 2배 반 정도 오를 수 있겠고, 적게 오른다 하면은 한 140%, 뭐 한 배 반 정도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겠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대장주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는 보통은 비덴트를 사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어차피 비덴트가 비덴트 업사이드가 일단은 T사이언티픽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2배 정도는 더 먹을 수 있는 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사실 T사이언티픽을 좀 건드리는 게 훨씬 더 저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급등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지금 연봉으로 봤을 때 역사적 고점 47,000원, 뭐 이게 한 100% 정도 더 오른다 하면 7만원까지 갈 수 있다는 소리지겠죠? 130%면 이게 대략 130%가 대략 한 7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은 여력은 더 있긴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겠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비교적 싼 시총이 이제 2,300억밖에 되지 않는 이 T사이언티픽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밸류로 만약에 간다라고 했을 때는 뭐 적어도 솔직히 적어도 50% 이상 오를 거 아닙니까? 50% 이상은 진짜 이거는 오르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대략 지금 오늘 종가가 5,000원인데 대략 7,500원 월봉을 보는 게 훨씬 좋겠죠? 연봉이 더 낫겠네요. 7,500원 대략 한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 올라가지 않겠냐. 물론 더 갈 수 있습니다. 왜냐? 빗썸의 지분 가치가 계속 부각이 받게 되면 뭐 한 5조 정도 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못 가도 5조면은 8%만 해도 4천억입니다. 4천억이면은 지금보다 한 60% 정도는 더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못 받아도 50% 정도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차트도 저희가 무시를 할 수 없습니다만 좀 어떻게 보면은 비덴트보다는 조금 덜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초반에 이 빗썸의 지분 가치가 좀 부각이 되고 나서 상승을 한 다음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 굉장히 많은 매집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의미 있는 거래량을 튀었습니다.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단일가가 걸릴 수 있습니다. 단일가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단일가의 위험성은 있습니다만, 이게 단일가가 무서운 거는, 단일가가 무서운 건 사실, 가치가 없을 때, 밸류가 없을 때, 밸류가 없을 때 문제죠. 왜냐? 밸류가 없을 때는 수급적인 이슈로만 움직이니까.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 지분 가치라는 거, 어떤 눈에 보이는 밸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얘가 만약에 단일가를 가더라도 조정이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오히려 단일가를 가면 어떻게 되겠까요? 결국 차트는 기업 가치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단일가가 가서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 하면 오히려 이건 잡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빗썸의 지분 가치를 정말 못 잡아서 만약에 5조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얘는 지분 가치가 4천억입니다. 4천억이면은,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빗썸 같은 경우는 못 팔겠죠. 비덴트 같은 경우는. 왜냐? 대주주인데 어떻게 팝니까? 근데 T사이언티픽은 8%밖에 없어요. 이러면은 언제든지 현금화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현금화 가능성을 봤을 때도 당장 바로 팔아버려도 4천억이 나올 수 있는, 빗썸이 만약에 상장을 한다면 당장 팔아버려도 4천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는 업사이드 기준이 적어도 60%는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떨어진다?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T사이언티픽이나 비덴트에 대해서 행복 회로를 많이 돌려드렸는데, 사실 기술적으로는 언제든지 조정의 구간은 있을 수 있다. 왜냐? 시장은 기본적으로 수급적인 요소도 무시할 수 없겠죠. 그런 상황이라면 최근에 빗썸이나 비덴트가 워낙 많이 올랐고, 또 오늘 시젠 같은 애들들이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은 코로나 테마로 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럴 때가 어떻게 보면 이런 T사이언티픽이나 비덴트를 매집할 수 있는 유일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같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